자, 이제 또 시장 시그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풀이를 해주실 두 분은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 있고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 또 무슨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5,000회를 앞두고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IT 투톱 기업들과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고 있는 그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린라테 사태가 나토 국가들로 확산되며 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 증시는 쉬어갔지만 유럽 증시도 함께 하락했던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성장주의 면모를 보였던 반도체만이 아니라 로봇주, 자동차 섹터까지 오늘은 함께 쉬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반도체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으면서 상단을 현재 압박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81%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정도의 조정, 한미반도체도 2.87%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톱과 이 장비단도 2에서 3%대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오늘 반도체 관련 주목들의 지수는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진짜 산업 현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인근 호텔은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빅테크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장기 투숙을 해가면서 물량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의 바티아 부사장 역시 메모리 부족 현상은 2026년, 2027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공급을 늘리고 싶은 현 시점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현장은 3교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년 초 첫 번째 팹이 완공된다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5,000피를 앞두고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 현재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반도체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다. 조정의 이유는 뭐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 관세? 차익 매물? 차익 매물이 아닐까요? 뭐 저는 뭐 미국 관세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네. 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한 10%씩 빠져야지 진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2, 3% 조정 나오는 거는 그냥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다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빠지는 거다. 사실 어저께 미국은 휴장이었죠.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 선물이 한 1% 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안 빠진 거는 미국 장이 휴장이니까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었던 거고. 근데 오늘은 휴장이 그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이너스 1% 정도의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이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자. 어쨌든 어제까지 기준으로 따지면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거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현대차 중심에 해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워낙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가 한 1% 정도 밀리는 것이지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 1% 상승하고 있어요. 네. 다른 또 거래소에 있는 그 반도체 로봇을 제외한 종목군들은 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이제 반도체가 쉬니까 그 뭐 갭을 메운다고 앞에 이제 모두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밸런스. 네. 그래서 바이오가 좀 밀렸던 게 좀 올라오고 바이오는 사실 조정받을 때는 시장 무거울 때는 항상 방어 기전처럼 되는데 바이오가 좀 받쳐주고 배터리 2차 전지와 또 물론 항공우주 이제 좀 다른 쪽이지만. 근데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이러니까 그러면 그거 움직이려면은 배터리도 움직여야지라고 이제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브레인일에 해당되는 반도체 없으면 그 깡통 아니에요, 깡통? 아무것도 없는 깡통일 텐데. 그러니까 연관은 사실 이렇게 다 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변영인 대표가 보시는 오늘 반도체 조정 시 매수할까라는 주제인데. 네. 일단 당연히 좀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전체적인 하락 요인들은 어제 미국의 뭐 지정학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금 좀 점화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어제는 사실 뭐 커플링되지 못했고요. 디커플링 되는 양상 보였고 오늘은 사실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1%대 현재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외인 중심의 매도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에 대비해서 일단 일부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 뭐 일단 오늘 일회성 영향 정도로만 좀 해석되지 않을까. 뭐 그린란드 관련된 사태가 유럽과 뭐 미국의 어떤 분쟁 여파들, 그다음에 이게 뭐 무력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좀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좀 번복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좀 쉽게 좀 결정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는 일종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뭐 불만의 어떤 요소들로 인한 시장의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느낌이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하는 행태는 거의 막가파식이란 말이에요. 네. 막가파가 뭔지는 다 아실 텐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이제 비상 경제 발동권에 따른 관세를 무차별로 했던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연방 대법원에 지금 계류돼서 심리 중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이거 관세 무효화 시키면 난 밖에서 내가 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참 국내에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작년 뭐 개 영령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노리나? 근데 안에서 하기에는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밖에다가 뭘 자꾸 던지는 듯한 던지고 느낌? 있죠. 네. 그럼 뭐 이게 그냥 뭐 대충은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볼모로 자꾸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대법원도 쉽게 그걸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기도. 연방 대법원. 뭐 대법원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론 못 내고 있는데 뭐 결론은 이제 한 두세 가지잖아요. 뭐 무효인데 지금까지 인정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새로운 걸 준비를 해라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한 판결일 수도 네, 있을 거예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약간 선을 타는. 그러니까 무효이니까 새로운 걸 뭐 준비해라라는 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일부 무효, 일부 합헌.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툭툭 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약간 뭐 이상한 이제 음모론 따지자면 그 앱스타인 그 관련해서도 계속 사진이 나오는 앱스타인 파일? 네, 나오냐 그게 예전에 이제 약간 뭐 스캔들 네. 형태죠. 그게 정치인들이 연계된. 갑자기 가라앉다가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커지면서 갑자기 베네수엘라도 그러게요. 공격하고 그 시점에 이란 얘기도 나오고. 네,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본인의, 저는 그냥 제가 음모론을 따지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를 예측하고 주식 투자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반도체 섹터를 결정지을 네. 거는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이 심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표현하자면 작년 3월, 네. 4월과 같은 진짜 그때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20% 이상 밀리거나 했었는데 결국은 다 회복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주식이 하락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지 주식을 버릴 건 아니다. 다만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대응은 가능하지만 네. 전부 매도라든지 혹은 지금 시점에서 나 못 사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해야지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현 대표가 보시기엔 뭐 음모론까지는 저희가 다루기엔 좀 어렵고 반도체. 그러니까 뭐 증시 격언에도 오래됐지만 전쟁과 천재지변에는 맞서라. 네. 그죠?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정부 정책은 지금 아무래도 뭐 이 주식시장의 부흥과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정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그렇고 대만 타이완 지수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하물며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같이 가는 형태라서 우리만 또 빠르게 왔다 그러면은 왜 저러지?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는 좀 좋긴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도체가 워낙 좋은 건 맞아요. 그죠? 네. 관세를 매기려면 매겨라. 뭐 아쉬운 건 당신들 아니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기업들 당장 메모리가 필요한데 거기다 관세를 매겨서 비싸게 사오겠다고? 네.
아닐 거란 말이죠. 쉽진 않죠. 그죠? 지금 뭐 이번 노트북 컴퓨터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범용 제품들이 계속 줄어들죠. 자, AI와 반도체는 뭐 아직까지는 가는 길을 갑니다. 반도체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시면요. 저는 뭐 현재 구간에서는 뭐 명확한 좀 사이클 기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오늘에 대한 일회성 조정을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추가적으로 낙폭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 뭐 대외 이슈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유창희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좀 커진다면 명확한 사이클의 방향성을 좀 믿고 우리가 이 매수 포지션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4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대폭 상향 부분들, 다만 이제 연간 추정치도 뭐 1개월, 뭐 최근 뭐 1주간, 그다음에 매주마다 조 단위로서 이익률이 좀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멀티플에 대한 부여 효과들, TP도 재차 좀 상향 제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뭐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판가 전이 전략, 뭐 저희 정확하게는 뭐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이제 좋은 부분들, 너무나 좋은 방향성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저는 충분하게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은 현재도 좀 유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내에도 지금 증설과 아니면 그 시설 가동을 다시 빨리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국내에도 그렇고 미국 내의 공장 투자와 또 그쪽의 설비 투자도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결정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단발성이다. 자,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는 저는 매수 전략을 좀 유지를 하고요. 탑픽은 SK하이닉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3%대 조정에서 일부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2개월 평균 컨센 1개월 대비 최근 2주간 전, 1주간 전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이 계속해서 좀 수정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단에서는 18조 원대 중후반, 거의 뭐 2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상단 제시가 좀 됐던 점, 평균적으로는 한 18조 원대 중후반에 대한 이익률이 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이익률이 20조인데 매출액과 좀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높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실적 기대감들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는 하이닉스를 선택하셨고 우리 유창희 대표의 선택은 네, 뭐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상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으로 본다라면 뭐 앞에서도 약간 브리핑 하셨지만 한미반도체는 네.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2024년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동안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올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반도체 재가치는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돼야지 정상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또 같이 크는 거니까 아직도 공매도 전량이 꽤 있어요. 근데 네. 저 공매도가 풀리면은 거꾸로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그 쇼커버링이 나오면 지금 신고가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술력이 네. 이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거든요. 한미반도체의 그 기술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면 지금 높은 점유율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포트폴리오 과거 기사들 찾아보면은 이미 뭐 TC 본더, HBM 이거를 떠나서 우주항공 쪽의 EMI 실드라고 하는 전자파 차폐 간섭이 심해지는 고밀도화되는 전자제품들에 특히 이제 우주항공 쪽은 더더욱 그게 있는데 그 장비도 분명히 미국의 스모사 있잖아요. X 들어가고 뭐 하는 거. 스페이스X.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딱 까먹어버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뭐 하여튼 추정컨대 네. 그런 거래선도 있고. 자, 그래서 바로 연결해 들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의 얘기들이 있는데 준비한 내용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유정 아나운서 어떤 우주항공이죠?
네, 시장은 쉬어가고 있지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린공학 같은 경우에도 위성카메라 관련 종목이죠.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컨택도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된 가운데 2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센서부도 나라 관련된 기대감 함께 더해지면서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 나사 관련된 아르테미스 발사 기대감 한 몸에 갖고 있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오늘 13% 넘게 상승하면서 전 종목들이 함께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쉬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로봇주 그 쉬어가고 있는 분야를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대신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그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일론 머스크 CEO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페이스 X에도 슈퍼컴 도조3를 다시 한번 개발해서 관련된 AI 연산을 탑재하겠다라고 밝히자 또다시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단순히 우주항공 기대감만이 아니라 방산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쉬어간 가운데 방산주, 레인메탈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급등하면서 지정학적 불안감을 다시 한번 우주항공, 방산주에 적용하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전일 한국 외교부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업우주를 협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간에서는 우주항공과 방산 부분을 가지고서 핵심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노이즈부터 우주항공 탐사 기대감까지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 현 시점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우주항공, 한미 상업 우주 산업의 협업 강화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자, 뭐 무슨 내용들이 쭉 열거되던가요? 어느 분이? 예. 유창희 대표님 먼저. 네. 또 우주항공 부분은 최근에 내러티브가 좀 굉장히 좀 우수하게 일단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들, 최근 그 이전에 뭐 한빈나노 위성 발사가 일단 어떤 민간 시장의 어떤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이후에 일단 발사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세론이라든가 악재성 이슈로 좀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수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로 선회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다양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들, 그리고 2월에 아르테미스 2호, 이 부분은 뭐 사람이 좀 탑승하는 유인 달 탐사선이라는 임무를 좀 수행하게 되고요. 여기에 일단 이 한국의 이 라드 큐브라는 한국형 이 초소형 위성이 좀 탑재가 좀 되면서 달 탐사선 안에서에 대한 임무를 이제 병행해서 좀 수행하게 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성 역시도 민간 기술로서에 대한 어떤 참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내 어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 이력들을 좀 갖고 있는데 오늘 나라 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사실 이 개발 참여 이력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어떤 견조한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 뭐 스페이스X의 뭐 스타쉽 12차 일단 발사에 관련된 어떤 일정들이 좀 남아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누리호 5차 발사 일정들이 좀 예고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주항공 산업의 경우에는 이전에 발사 기대감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좀 가져간 이후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하락했던 그런 흐름들과 좀 상반되게 다소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전에 좀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발사체에 탑재된 주요 기술들 그리고 발사체 핵심 기술 여기에 관련된 어떤 부품들 그 이외에는 뭐 초소형 위성에 관련된 어떤 부품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제작이라든가 어떤 이 성능 개발에 관련된 어떤 이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를 좀 가져가고 있다는 점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단기적인 이벤트는 2월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일정상은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뭐 여기 또 ETF도 지금 설정이 많이 또 되는 것 같고 네. ETF가 이제 또 순환하는 개별 기업들의 매수로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유창희 대표는 뭐 이렇게 열심히 치세요? 아직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사실 제가 좀 어려워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X 상장을 그 기점을 이유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었던 게 2023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그 위성이 우리 그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하면서 그때 위성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 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움직였었다가 그다음에 별 스타링크 이슈 이후에는 별 이슈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것들 하면서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진짜 이쪽은 쳐다도 안 봤는데 스페이스X 상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또 우주선 발사도 하고 물론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접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는 우주항공 쪽이 만약에 이제 뜬금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강할 수 있는 섹터로는 뭐 반도체, 로봇 뭐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지만 우주항공은 별로 없었는데 의외로 올해 좀 강할 수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나올 것이고 또 관련된 이제 민간 우주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위성을 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대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히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사실 없는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매출이라는 게 물론 이제 모든 매출이 다 거기에 수렴하지는 않죠. 어떤 기업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주가 시가총액 가져가는 기업도 있고 어떤 회사는 꽤 많은 흑자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몇 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이쪽에 기술력이 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을 통해서 좀 압축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 막 급등한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은 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은 쪽이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옥석 가리기라고 맨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기업들을 혹시 좀 정리되는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은 꾸준히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한화 시스템. 네, 결국에는 저는 우주 산업이 커지면은 여기에 진심인 것도 하나그룹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그룹은 예전부터 이쪽에 대해서 뭐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도 인수도 하면서 좀 관련돼서 준비를 좀 해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시스템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 시스템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발사 기술이 있는 한국항공우주 또 저는 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민간 우주 시장이 커지면 뭐 발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언정 무거울지언정 결국에는 현대차가 그렇게 무겁다가도 인정받으니까 주가가 단번에 한 80%로 오르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도 전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잠깐 반짝하더니 또 조금 주춤하네요. 대한항공도 우주 네. 산업이 섹터가 있죠. 그쪽 있고 관련돼서. 여기도 기술력은 뭐 대한항공이라서 대부분 이제 여객기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주가는 좀 무겁네요. 변영인 대표는 혹시 보시는 기업이? 네, 저는 나라 스페이스X 나라 테크놀로지를 스페이스X.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지난해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현재 시가총액이 전일 종가 기준 한 4천억대인데 최근에 이 우주항공 중소형주 종목들이 뭐 8천억대에서 많게는 한 1조대까지 가치가 좀 상향됐던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상당수의 일부 종목들은 뭐 거품이 좀 잔뜩 끼어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했던 일단 뭐 초소형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했던 상용화 전략들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 이 부품 구성의 한 60%를 좀 국산 부품으로 좀 내재화했다라는 어떤 기술 강점들은 차별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라드큐브라는 위성에 대한 개발 이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사의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점들은 향후에 민수 시장에 관련된 확장 기조 안에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주도권을 좀 잡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 초소형 위성이 좀 강자다라고 보고 싶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X 테크놀로지 3명이 이렇게 길어요. 맞나요? 뭐죠? 예, 나라 풀네임이 뭐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네. 예. 좀 줄여가지고 올리시지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네.
오늘 또 거기에 뭐죠? 아까 그린 광학. 광학. 네.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그린 과학 이러니까 약간 아카데미 과학 같은 네. 프라모델 예전에 어렸을 때. 아니 뭐 그거야 회사가 결정한 거니까. 네. 갑자기 또 도료가 생각나는데 이게 사실 유체역학이잖아요. 올라가면 고온의 열을 그쵸. 견뎌야 되는 표면 어렵죠. 그래서 아까 유창희 대표가 좀 어려운 분야라고 했던 기초과학이 아주 저도 좀 이건 어렵더라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